안녕하세요. 최상자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하실 때 제일 곤란한 게 공급사 주소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내 발송지가 또는 반품 교환지가 자의 자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사업장의 주소지인 나의 자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게 되면요. 고객이 반품을 했을 때 네이버는 우체국 택배를 보내서 그 상품을 받아다가 우리 내 사업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급사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가 고객의 반품 상품을 가지고 나한테 바로 갖다 주는 시스템을 자동 수거라고 해요. 우리는 자동 수거 버튼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동 수거 버튼을 없애고 반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급사로 하여금 수거까지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먼저 공지사항에 띄우고 그 다음에 1대1 문의하기 요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상품 관리 보면 제일 아래쪽에 공지사항 관리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관리에서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라고 하고요. 제목은 그냥 나만 보는 거니까 자동수거 금지 요청이라고 하시고요. 스마트 에디터 온으로 작성하기 해서 본문을 작성해 줍니다. 반품 교환 시 출고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네이버페이 자동수거 지시가 불가합니다. 저희 업체는 반품 교환 시 당사의 지정 택배로 직접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에서 지정 택배사를 통해 반품 교환 수거를 진행하오니 반품 교환 접수 후 기다려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 글이 너무 크면 불편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한 15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했더니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시 위치 전체에다가 전시를 할 건데 모든 상품에 공지사항 노출이라고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상품 공지사항 등록하면 일단 공지사항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 스토어인데요. 보시면 아무 상품이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공지사항이 있죠? 이렇게 잘 된 겁니다. 잘 됐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네이버 직원한테 자 봐요 우리 공지사항 올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자동수거 버튼 없애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다시 가서요.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고객센터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들어가서요. 1대1 문의하기 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 적고요. 그 다음에 상담 유형 판매 관리입니다. 상담 유형 선택 반품 관리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자동수거 요청이라고 쓰면 그리고 안에 있는 본문은 지워도 괜찮습니다. 자, 아이디 그 다음에 담당자는 본인 이름, 대표 이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이 내용 썼죠? 당사는 반품 교환 시 출고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네이버페이 자동직 불가합니다. 저희 업체는 반품 교환 시 당사의 지정 택배로 직접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에서 지정 택배사를 통해 반품 수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동 수거 지시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 이때쯤 벌써 답변을 완료를 받았네요. 자동수거 금지 요청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점명, 아이디, 전화번호, 담당자, 저 최성자고요. 반품 교환 시 출고지가 다를 수 있어 네이버페이 자동수거가 불가합니다. 저희 업체는 반품 교환 시 당사의 지정 택배로 직접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수거 금지해주세요 라고 1대1 문의하기를 남겼겠죠. 그랬더니 담당자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즉시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즉시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왔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날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객이 반품을 하려고 하면 고객한테 어떤 내용이 뜨느냐, 자동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그리고 판매자에게 직접 보내거나 판매자가 수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뜨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이 올 것입니다. 반품 요청이. 자, 반품이 있습니다. 반품이 이렇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품 요청이 4건이 있는데 수거 정보 없음, 자동 수거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품 요청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반품 사유가 전부 다 단순 변심이래요. 주문 실수고. 그리고 반품 왕복 배송비가 이렇게 청구될 거래요. 이렇게 반품 요청이 왔는데 단순 변심이고 반품 배송비가 5,600원인데 판매자가 직접 송금하겠다 이런 경우는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반품 배송비 5,600원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 불러주면 되겠죠. 고객이 반품 배송비를 5,600원을 나한테 송금을 하면 그때부터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반품 요청 단순 변심 6,800원이고요. 환불금에서 차감, 이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받았던 돈을 6,800원을 빼고 고객한테 보내줄 것이고요. 6,800원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6,800원 중에서 왕복 배송비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원채널 공급사한테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고객이 반품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차례로 진행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제 쇼핑몰에 반품 요청이 마침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4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불 보류, 아직 제가 반품 처리 완료를 눌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반품 처리 완료를 누르면 네이버는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고객한테 환불해 주겠죠. 현재는 이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품 요청이 4건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았더니 제 상품 주문 번호가 있고 이렇게 수거 정보가 없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동 수거가 안 되는 반품 요청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봤더니 이 4건이 전부 다 단순 변심, 주문 실수예요. 고객이 잘못한 거죠. 고객이 마음이 변했거나 아니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 반품 배송비라고 5,600원, 6,800원, 8,400원, 6,0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반품 배송비를 고객이 물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서 바로 처리해주면 안 되고요. 하나씩 열어서 보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거 열어볼게요. 첫 번째 걸 열면 이렇게 고객 정보가 있고 어떤 상품을 주문을 했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보면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는 5,600원. 그런데 결제 정보가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한대요.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5,600원을 고객이 부담을 하겠지만 자기가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줄 테니 네이버에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줘 이 소리거든요. 이럴 때는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내 계좌번호 불러주고 5,600원을 내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보낸다고 해놓고 안 보내잖아요. 그럼 저희도 반품 진행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기는 또 요 금액에 요런 걸 이제 반품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밑으로 쭉 볼게요. 여기서는 반품 요청이고 단순 변심이고 왕복 배송비가 6,800원인데 환불금에서 차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은 만약에 2만원짜리 상품이다. 그리고 결제를 할 때 3,000원을 배송비 추가해서 23,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반품이 완료되면 제가 완료 처리를 승인해 주면 23,000원에서 6,800원을 빼고 네이버가 환불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6,800원은 제 결제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 고객한테서 6,8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6,800원을 누구한테 줘요? 원채널 공급사한테 줘야 되는 거죠. 원채널 공급사가 수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고객 걸 제가 반품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 볼게요.
고객의 수취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고객의 수취인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사해서 원채널로 가야 되겠죠? 원채널로 왔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가고요. 여기에서 수취인 이름을 넣고 검색합니다.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반품 처리 중인데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요런 내용이 요렇게 됐겠죠. 먼저 요런 식으로 다 됐으면 반품 교환 누락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건이거든요.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품 교환 보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제가 반품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요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문자는 누구고요? 수취인명이죠. 그리고 주소는 요거였어요. 그리고 배송 상태가 한진택배 요거였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8월 11일 날 반품 회수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안 적었어요. 저희가 할 일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공급사가 반품 회수 접수하겠습니다. 물류 입고되면 검수 후 반품 처리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공급사에서 그 해당 상품을 택배로 보냈잖아요. 그 택배 보낸 그 송장 가지고 반품 접수를 공급사가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공급사가 보낸 택배가 다시 회수를 해서 공급사가 그걸 확인하고 물건 받았습니다라고 여기 뜰 때까지, 창이 하나 더 뜰 때까지, 회수하였습니다, 반품 완료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공급사가 물건을 회수했다고 이렇게 창이 뜨게 되면 왕복 배송비를 결제하시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저는 아까 고객한테서 6천 얼마를 받았잖아요. 받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에서 왕복 배송비를 차감하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그때 차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원채널 공급사하고 나와의 관계는 끝났죠. 끝났으면 다시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해당 건에 대해서 반품 완료 처리해주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반품 완료 처리를 해줘야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던 돈을 고객한테 환불 조치하고 왕복 배송비는 환불금에서 차감한다고 했으니 그 금액만큼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CS인데 만약에 자동수거 외의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네이버가 우체국 택배를 보내서 그 상품을 가져다가 우리 집으로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원채널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동수거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상으로 자동수거 예외 처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